자, 여러분, 우리 2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물권법의 법원입니다. 요건 전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 지우시고요. 21, 22, 23까지 다 지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죠. 자, 24페이지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쪽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긴 드렸거든요. 자, 인문특강 때. 자, 인문특강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법률관계. 자, 제목에 밑줄 그으시죠. 법률관계. 자, 24페이지 보시면 법률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관계는 반대말이 호의관계였어요. 자, 호의관계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자, 28페이지 가보시죠. 자, 28페이지 호의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호의관계. 여러분, 자, 거기는 밑줄 긋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법률관계하고 호의관계를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그것은 법률관계고,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못 물으면 호의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호의관계를 절대 보지 마시고, 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인문특강 때.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우리 집 개를 돌봐주기로 했는데, 자, 내가 개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데려갔는데 옆집에서 저 바빠서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무슨 관계? 호의관계. 좋은 뜻으로 만드는 관계일 뿐이죠.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자, 그럼 24페이지로 가보시죠. 자, 24페이지 가시게 되면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를 꼭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로마자 1번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의의 밑줄 그으세요. 사람의 법률관계란 밑줄 그으시고,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규율을 받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유형을 보세요. 1번의 유형. 자, 밑줄 그으세요. 법률관계의 대부분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통해서만 발생합니다.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의사표시 없어도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소를 통해서 발생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2번에 법률행위를 보십니다. 법률행위. 우리가 인문특강 때 다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나머지 법률행위에서 의의는 됐고요. 유형도 됐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셔서 답번의 효과를 가시죠. 자, 효과. 자,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사가 의욕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밑줄 그으시고. 그래서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게 유효.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인문특강을 이제 여러분들이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서 오늘만 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법률관계는 여러분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인문특강을 안 들으시는 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죠. 딴 데서 인문특강을 좀 대충 좀 날림으로 하거든요. 뭐 기존에 있던 거 그냥 한 번 얘기해주고 못 알아듣게끔 얘기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들으면서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쟤는 그러지 않으니 저는 그러지 않으니까 꼭 좀 들어주세요. 자, 보시죠. 법률관계라는 건 이행을 안 했을 때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기로 약속을 해서 돈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강의를 제가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들과의 저의 관계는 호의관계예요, 법률관계예요? 법률관계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자친구가 나랑 결혼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안 한다. 그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관계겠어요? 호의관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결혼을 했어요. 자,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자, 정조물을 잘 지켜야 되는데 바람을 폈어요. 그럼 서로 약속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죠. 그때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혼인관계는 무슨 관계였어요? 법률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법률관계는 자, 어떻게 생기느냐? 법률의 행위를 통해서 법률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죠. 자,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를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게 고의손이죠. 고의손. 여러분, 자, 우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자,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뭐를 갖춰야 된다? 고의손.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손해까지 생겨야만 그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과실로 쳤어요. 고과실. 이 새끼 다쳤어. 위법해. 손해도 생겼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의손을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어요. 그럼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예,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인데요. 의사표시를 하는 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차랑 공부하시는 게 청약, 승낙. 자, 계약을 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약을 체결하려면 서로 의사표시가 있야 되죠. 무슨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해요. 그래서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청승합성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자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약 통장에 돈 넣는 건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죠? 나 청약 받고 싶어 이렇게 의사표시 하신 거죠? 그럼 그쪽에서 너 당첨. 자 당첨됐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승낙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멀어서 가기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합치가 안 되면 계약이 성립 안 하겠죠. 근데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 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의사표시를 통해서 여러분 자 결혼을 한다. 결혼도 계약이 아니에요. 결혼도 계약이죠. 청약이란 말 대신에 뭐를 쓰는 거예요? 혼인계약을 줄임말로 청혼이라고 합니다. 청혼. 자 청혼이 혼인계약이죠. 혼인계약에서 혼인하기를 청하옵나니 여러분 자 약을 끌고 간 게 아니라 혼을 끌고 와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혼. 청혼이 청약이에요. 혼인계약 체결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승낙. 그래서 받아주면은 여러분 계약이 이제 체결되겠죠. 근데 여러분 안 받아주면 아이씨 부끄러워 안 받아주거나 쫙 딱을 때리고 막 가버리거나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이랬을 때 여러분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라는 것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따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유효 무효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가 효력이 있다?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다. 유효.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 그럼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효.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법률행위 보시죠. 24페이지 법률행위에서 효과만 보시면 돼요. 자 25페이지 위에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사가 의혹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것이 뭐다? 유효.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뭐다? 무효.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승낙을 했어요. 자 그럼 그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유효인 계약. 유효인 혼인. 그쵸? 근데 만약에 혼인이 효력이 없다. 그럼 뭐라고 해요? 무효인 혼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의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법률의 규정 보시면 법률 규정이란 의사표시 없이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자 의사표시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요소로 한다. 거기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효과 한번 보시죠. 효과 보시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법조효과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보신 거죠? 고위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고위손이라는 게 생겼죠.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서 아예 규정을 해놨습니다. 금전으로 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과의 관계죠. 자, 법률 규정과의 관계. 거기서 여러분 2번 주은 법률행위를 한번 보세요. 주은 법률행위. 올해 시험 문제가 진짜 이상야릇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 왜 냈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준법률행위라는 걸 시험에 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이걸 내느냐. 글쎄요. 약간 제가 봤을 때 교수님들이 어쩔 수 없이 낸 문제인데 자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법률행위로 보여요? 법률의 규정처럼 보여요? 자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준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완전 법률행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는 사실 뭐냐면은 법률행위라고 부르려면은 반만 법률행위고 반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법률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반은 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법률의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가서 학원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의사표시로. 엄마 아빠 이혼할 거야? 하고 꼭 물어보세요. 그럼 엄마 아빠가 답을 해야 안 해요? 해주시면 좋죠. 그냥 안 해준다고 하죠. 미친 막 이러면서 저기 왜 저러냐? 왜 저걸 물어봐? 하고 물어보면 답을 안 해줘요. 뭐야 뭐? 왜 물어봐? 이렇게 해서 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잘 살고 계세요. 근데 이혼할 건지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현상 유지예요. 항상 뭐라고요? 현상 유지. 법률의 규정에 써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이게 완전히 뭐 이혼할 때 이혼하실지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 현상 유지다.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고 법률의 규정은 항상 테두리가 있어요. 자,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 그럼 정답은 뭐다? 현상 유지예요. 그럼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계속 살겠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혼한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재결합할 거야? 근데 또 답이 없어요. 그럼 항상 정답은 뭐라고요? 현상 유지. 그쵸? 분명히 법률 행위로 물어봤는데 결과가 법률의 행위로 나왔어요? 법률의 규정으로 나왔어요? 법률에서 정한 대로 현상 유지를 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서로 간의 의사표시로 생긴 결론이에요? 안 그러면 법률에서 정한 대로 효력이 생긴 거예요? 법률에서 정한 대로 효력이 생겼어요. 이혼한 상태라면 재결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상 유지니까. 잘 살고 있는 상태라면 이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상 유지니까. 그러면 법 중에 이런 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 그럼 정답은 뭐라고요? 현상 유지.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어볼게요. 강의 계속 들으실 거예요? 가서 환불하실 거예요? 답이 없어요. 자 그럼 뭐 한다? 현상 유지. 자 환불하고 가는 사람한테 다시 들을 생각 없어요? 근데 또 답이 없다. 그럼 정답은 뭐예요? 현상 유지. 다시 안 듣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법률의 규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자 그게 준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법률행위는 뒤쪽으로 자 의의를 잠깐 보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의의는 피의자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어요. 엄마 아빠 이혼할 거야 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당사자가 의혹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 현상 유지인 거죠.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그런 게 있는데요. 저랑 같이 나중에 하나 보실 거예요. 자 거기 자 26페이지 넘기셔서 표현행위가 있어요. 자 거기 양가로 기역의 의사의 통지 밑줄 그으시고 양가로 니은의 간념의 통지를 밑줄 그으세요. 자 밑줄만 긋고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자 양가로 기억하시죠? 의사의 통지. 자 동그라미 치세요. 의사 동그라미 치세요. 의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의사 의사.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자 각종의 최고가 있을 거예요. 자 최고의 최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각종의 거절이 있을 거예요. 거절의 거 동그라미 치세요. 거 최거 이렇게 의사 최거 의사 따거 의사 최거 이렇게 해주고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자 관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의 통지가 우측에 보이시죠? 자 관념의 각종의 통지에 통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각종의 승낙 승인. 자 승낙 승인. 자 둘 다 승 동그라미 치세요. 관념 통승. 관념은 통도사 스님 통승. 의사 최고 관념 통승.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고 나중에 저랑 같이 이 최고편을 한번 보실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2차까지 나와요. 자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 그럼 정답은 항상 뭐를 찾아라? 현상 유지. 현상 유지 꼭 찾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전부 다 X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보시죠. 자 27페이지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것도 다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보는 거니까. 자 3번 법률 규정과 다른 법률 행위의 효력. 자 밑줄 그으시고 자 나번에 임의 규정 가시죠. 27페이지. 자 나번에 임의 규정입니다. 자 105조 보세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관계없는 규정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관계없는 규정. 자,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꼭 따라야 된다, 따를 필요가 없다. 따를 필요가 없다. 우측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 밑줄 그으시고 그때에는 규정을 따라갑니까? 의사를 따라갑니까? 의사.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강행규정 가도록 할게요. 강행규정 의. 강행규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서의 관계 있는 규정. 자, 관계 있는 동그라미를 치세요.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르 니은처럼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법률행위를 정하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시험에 나올 게 없으니까 X. 자, 그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 건수에 대해서 중개를 하면 50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반값 중개 수수료 받겠다는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25만 원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60만 원 받겠다는 수도 있고 25만 원 받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당연히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사회질서와 여기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50만 원보다 더 넘게 받는다. 이건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50만 원 받으라고 그랬죠. 근데 50만 원보다 더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야, 이게 지금 심각하구나. 등쳐먹기 딱 좋네. 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등쳐먹기 좋은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이래서는 안 돼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죠. 야, 각자 도생이야. 알아서 살아. 이렇게 사회가 굴러가면 안 돼요. 그 국가의 보안 시스템, 보호 시스템 안에 사람들이 살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기를 치려는 놈들이 다 갔으면, 여러분, 그 사기를 치려고 했을 때 그 사기치는 것에 쏙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럼 최근에 하시죠? 응?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있는 애들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뭘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법을 제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빠져나갈지까지 다 체크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글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젊은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죄송합니다만은 법입니다. 그게 법을 몰라서 지금 많이 당하잖아요. 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살면서 법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약간의 그 뭐랄까 사회적인 여유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 자, 그럼 볼게요. 자, 이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중개 수수료는 50만 원이다. 그 이상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이하를 받는 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기억하세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중개 수수료를 50만 원 받으라 했으면 그 이상 받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그 밑으로 받아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중개 수수료를 50만 원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강행 규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중개 수수료를 많이 내서 이사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이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이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돈을 많이 못 벌죠. 계속 돈을 계속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액수의 부담을 높여야 되겠어요, 줄여야 되겠어요? 줄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사회질서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사를 자주 가는 사람들이, 즉 임대인과 임차인인데 이사를 자주 가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중개사가 분명히 먹고 살고, 그 중개사로 인해서 또 좋은 집을 구할 수도 있지만, 서로 간의 역할이 있지만 서로 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사를 했는데 1억씩 줘야 돼. 5천만 원 전세 들어갔는데 1억 줘야 돼? 뭐 이러면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질서랑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금액으로 가면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거보다 적은 돈을 주는 건 여러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나쁜 게 없다는 거죠.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는 무슨 규정이 있겠어요? 임의 규정. 여기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이거를 한쪽 면만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중개사가 저쪽 시골이었어요, 시골. 시골에 가면 뭘 제일 많이 하냐면 땅 주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나는 3억만 받아주면 돼. 나머지 네가 다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땅을 팔아주면 얼마를 자기가 가져가면 된다? 3억. 그러면 4억 원에 팔면 1억 원을 누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개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이제 법적 지식이 희박한 것도 있지만 지방은 땅이 잘 안 팔리니까 무조건 팔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요번에 전세 사기랑도 거의 비슷한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중개 수수료를 지금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그건 네 마음대로 네 재량껏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중개사가 너무 열심히 막 해가지고 팔았어요, 결국 4억에. 그래서 3억 원을 걔한테 주고 1억 원을 제가 먹은 거죠. 그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나중에 땅 주인이 왜 이것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나한테 1억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행법 위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땅 주인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 중개사는 자기가 받기로 한 규정된 중개 수수료 말고 나머지는 토해내야 돼, 안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개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일 하지 마시라고. 그냥 딱 줘야 될 건 다 줘야 된다. 나중에 문제 생긴다. 그랬는데 처음에 이게 사이가 좋았을 때 그래 고마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뭐 그렇게 많이 먹었어? 이 땅이 4억이었는데 걔가 1억을 먹었다고? 내가 3억 가져가고? 난 지금 세금 내야 되는데? 자, 그럼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예, 그러면 이제 소송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다. 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보다 적게 먹는 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반값 수수료를 표방하는 중개사도 있죠. 예, 그렇게.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셨어요. 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강행 규정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50만 원 이상은 절대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받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얘기하죠. 아유 40만 원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시는 거죠. 자, 되셨습니다. 저 뒤로 넘겨보시죠. 자, 29페이지 가시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권리와 의무. 자, 거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양가로 리을밖에 없어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개념만 기억하십시다. 양가로 리을의 반사적 이익을 한번 봐주세요. 반사적 이익. 자, 반사적 이익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무효와 반사적 이익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을이 갑한테 3만원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자, 3만원 빌려주고, 자, 3만원 빌려줬는데,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3만원, 이것도 우리가 인문특강 때 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반사적 이익이 뭔지. 인문특강 때 제가 했던 것 같긴 한데, 안 했나?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네요. 자, 했습니다. 자, 반사적 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너무 깊게 설명드리지 말고, 자, 인문특강 참조해 주시고요. 자, 우리 도박자금만 좀 보도록 하죠. 자, 도박자금입니다. 자, 갑이 을한테 도박자금을 3만원을 빌렸습니다. 자, 3만원 빌렸으니까 을은 3만원의 도박자금에 대한 채권이 생겨야 되는데 을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만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을 줬습니다. 도박자금으로 만원을 빌려줬는데, 자, 그러면 2만원은 도박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만원만 일단 빌려줍니다. 그런데 자, 나중에 내가 2만원 줄게 해가지고 도박자금으로 3만원 빌려주기로 했는데 2만원은 이행을 안 했고 만원만 이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건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돌려받는다, 돌려받지 못한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도박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사회질서적으로 봤을 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도박자금을 갚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도박자금을 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자, 누구한테 이익이 생겼어요? 만원을 갑이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갑은 만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못 가져요? 가지죠. 반사적으로 갑에게 이익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도박자금을 회수할 때에는 법에 호소를 해요? 조폭한테 호소를 해요? 조폭한테 호소를 하죠. 왜? 법으로 여러분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반사적 이익이란 개념만 확인하시죠. 양가로 리을. 반사적 이익이란 밑줄 그으시고 법률이 동그라미를 치세요. 법률이 어느 특정인이나 일반인에게 자, 밑줄 특정 행위를 명했어요. 돌려주지 마. 도박자금은 이렇게 명했을 때 자, 거기에 따라서 다른 특정인 일반인이 누리는 이익입니다. 얘한테 얘기했어요. 법률이 돌려주지 마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행위 때문에는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죠. 얼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돼요? 만원. 여기에 반사적 이익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죠. 자, 뒤로 넘기시면은 30페이지하고 40페이지가 있는데,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답번에 청구권 시험에 나오고, 라번에 항변권 시험에 나오니까 묶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번에 형성권 별표 3개 치시고요. 이것도 또 표시해주세요. 청구권하고 항변권은 묶어만 주시고, 그 다음에 형성권은 별표 3개 치시고요. 나머지는 31페이지, 그 다음에 32페이지, 자, 전부 다 X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자, 30페이지 보십니다. 청구권과 항변권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2차랑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청구권과 항변권은 좀 잘 보시기 바래요. 자, 보시죠.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2차를 주말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 저번 시간에 이런 걸 공부하셨을 거예요. 항변권. 자, 무슨 항변권을 공부하셨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거랑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여러분 못 들어도 지금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2차랑도 다 연결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구권하고 항변권을 왜 묶냐면은요. 청구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어요.
항변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청구권을 행사하면은요 상대방이 무조건 따라야 돼요. 항변할 수도 있어요.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변권은 청구권이랑 같이 세트예요. 혼자서 항변을 해요. 미친 거죠.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면 미친 거죠. 근데 청구권자가 뭐 해. 그때 막 이렇게 하는 거 괜찮죠. 그래서 항변권은 거부하는 거예요. 자, 항변권은 뭐 하는 거다고요? 거부. 청구권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행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면 채무자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야 돼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청구권과 항변권은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근데 형성권이라는 건 뭐냐면 말만 하면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말만 하면 무조건 행사를 하는 순간에 무조건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리휴가. 이거 무조건 간다고 하면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야 되죠? 상대방이 뉴스에 가끔씩 나오죠? 그 병원에 가서 진단서 하나 끊어와. 생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입증해라. 막 그러면 여러분 뉴스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왜? 무슨 권이 아니니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조건 행사해야 돼. 무조건 행사하면 무조건 생리 휴가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무슨 권? 형성권이요. 권리가 어떤 성질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생리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리인지 진단서 끊어와. 이렇게 항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됐죠? 근데 5인 이하 사업장은 생리휴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인 이하 사업장은 생리휴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면 생리휴가 좀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뭐예요? 항변할 수 있어. 우린 저기 5인 이하 사업장이라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아니, 생리휴가를 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권? 형성권.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항변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권? 청구권과 항변권. 이거 세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형성권은 좀 강력해요, 안 강력해요? 강력하죠. 좀 억울한 면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왜 생리가 왜 금요일만 터지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 여러분 절대 항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근데 남자분들도 휴가 가라 그러면 항상 금요일날 휴가를 가요. 목금 뭐 이렇게 연달아서. 네, 그건 뭐 다 똑같은 거죠, 뭐. 그럼 뭘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절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남녀 편가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니까, 제발 좀 이상한 쪽으로 듣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 내용을 좀 설명을 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자, 임금 청구권. 자, 근로자가 당연히 월급을 일을 했으니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신의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행사하고 있죠. 월급 달라. 그러면 상대방인 사업주는 무조건 줘야 돼요. 야, 요번에 근로일수 안 채웠더라 하고 항변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죠. 10일 근무도 다 못 줘. 10일을 근무를 안 했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 못 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자, 우리가 공부하는 2차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동시항변권인데, 자, 그 항변권하고 관련된 게, 이거 왜 안 가지?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매매계약이 성립했는데 항상 매매계약이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자,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 동산이 나와요, 부동산이 나와요? 부동산. 평소 잘 사고 팔아본 적도 없는데 그놈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주구장창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매도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을 뭐라 부르고? 매수인. 자,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뭐를 넘겨달라고 권리 행사하겠어요?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청구를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넘겨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부를게요. 소이청. 자,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라 부른다고요? 소이청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이청. 자, 소이청을 행사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가만히 듣고 그래 넘겨줄게 라고 해야 되겠어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너 매매대금 너도 내놔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매매대금 지급해라 하고 매매대금 지급할 때까지 나는 소유권 등기 넘겨주겠다, 못 넘겨주겠다?
못 넘겨주겠다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항변권이죠. 자, 그러면 청구권하고 항변권은 세트 단위다. 세트예요. 근데 형사권은 여러분 걔 혼자 있다 없다? 혼자 있어요. 그러면 형사권은 강력하다 안 강력하다? 강력해요. 그래서 형사권은 무조건